요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으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석의 이은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녀가 이제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느 부모님이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냉정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청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보며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초기에 조금만 차분하게 대응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육청 내부의 시각으로 부모님이 꼭 하셔야 하는 학교폭력 초기 대응 5단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요, 우리 아이가 절차상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지금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통보를 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배정돼가지고 정식 조사가 시작된 상황인지, 그것도 아니면 조사 다 끝났고 이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원에 가서 참석 통보를 받은 상황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단계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나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현재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되면은 학교폭력 전담교사나 담임교사가 따로 불러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자필로 이제 학생 확인서라는 걸 쓰게 해요. 그럼 보통 같은 경우에는 초기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 보호자한테 송부되거든요. 이 초기 확인서가 진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초기 확인서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선임하셔도 이미 제출한 학생 확인서 그 내용을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확인서에 뭐라고 썼는지, 사실과 다르게 적은 건 없는지, 혹은 너무 겁먹어가지고 억울하게 쓴 부분은 없는지 부모님이 꼭 확인하시고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되게 중요하고 위원들이 살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확인서와 다르게 진술을 한다면 심의위원들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고 당하신 경우가 많은데 당하지 마시고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혐의를 신고했는지, 증거가 뭔지 상대방의 패를 알아야 방어 전략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피해 학생 쪽이니까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혐의 없음이라고 불송치명서 받고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을 형사상 유죄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혹은 너무 무서워서 사실을 조금씩 숨기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신 거는 절대 아이를 혼내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나는 내 편이다. 안심시켜준 다음에 실제 일어난 일하고 아이의 감정을 차분하게 분리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장난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있거나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소한 다툼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건의 타임라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작업, 부모님이 꼭 도와줘야 됩니다. 문자, 카톡, SMS 메시지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가지고 혼나지 않으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방을 나가지 않도록 미리 캡처해 주시고 휴대전화, 원본 자료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그때 정확하겠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우리 아이의 진술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 하나. 피해 학생이나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자칫하면은 2차 가해가 인정되어가지고 학교폭력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의 경우에도 피해 학생의 의사가 어떤지, 지금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나중에 교육지원청 심의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단계를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헷갈리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은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 신고 없이 합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